I 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안녕하세요. 커피동행TV 프로바리스타 백보입니다. 오늘은 라떼아트 강습법 기초 연습을 주제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기초 연습이라고 하면은 파지법, 그 다음에 붓기, 흔들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파지법은 다양한 파지법들이 있어요. 피처 몸통 전체를 잡는다던가, 아니면 피처 손잡이에 작두 탄다고 하죠. 날 끝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주먹 파지를 한다던가, 다양한 파지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연습을 하면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 피처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겠죠. 당연히 피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회사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튜닝 피처를 많이 사용하죠. 주둥이의 모양이라던가 손잡이의 모양,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종류의 튜닝 피처와 개인 피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초보자들, 처음 라떼아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피처는 바로 이 피처입니다. 원래는 600mm 피처야 되는데 600mm가 지금 없어서 좀 큰 피처를 갖고 왔고요. 이 큰 피처를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둥이를 보시면, 주둥이. 다른 피처들은 대부분 이제 튜닝이 돼 있는 피처들이에요. 주둥이 모양이 천천히 보시면 조금씩 다 다르죠. 어떤 그림, 어떤 패턴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피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이 주둥이가 기본적인 U자형, 가장 결이 흔들림이 쉬운 피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 U자형 피처를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붓기와 흔들리기, 파지법이 몸에 배었다, 익숙해졌다, 그럴 때는 이제 상황에 맞는 피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파지법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럼 기초 연습 1단계 피처 파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피처 모양은 어느 회사 제품이나 비슷비슷해요. 무게가 조금 차이가 있고 손잡이의 모양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이 넓고 전체적으로 큰 편이죠. 자, 저는 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잡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받쳐서도 잡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주먹법으로도 잡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피처 손잡이를 떼지 않고 피처 전체 몸통을 잡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해요. 그런데 손이 좀 작은 분들, 아니면은 다치셨거나 아니면은 조금 마디 차이가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 끝마디가 잘 안 구부러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살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뜨거워도 피처를 제대로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양한 파지법들을 한 번씩 잡아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파지법을 찾아 주셔야 돼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잡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교육생들, 배우는 분들까지 이게 좋을 수는 없어요. 체형이 다르고 손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파지법을 찾아 주셔야 돼요. 자기 몸에 가장 특화된. 근데 파지법을 찾을 때 그냥 이렇게 잡는 거 좀 편한 것 같아, 이렇게 잡는 거 편한 것 같아,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르게 어떻게 파지를 해야 제대로 된 붓기가 가능하고 제대로 흔들 수 있는가, 그 두 개를 염두하면서 파지법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어떤 형태로 잡든지 일단 뜨거운 우유로부터 자신의 손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차가운 우유를 담았을 땐 상관이 없는데 뜨거운 우유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만약에 손이 닿았어요. 뜨거워서 오래 못 잡고 있는다. 그러면 제대로 된 동작을 하기가 힘들겠죠. 자, 이렇게 잡는 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라떼아트를 하려고 하는데 뜨거워서 이렇게 뭐 5초, 10초도 못 잡고 있는다. 그러면 라떼아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편한데 이렇게 잡고 있기엔 또 뜨겁다. 아니면 손이 작은 사람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무게 때문에. 네,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보다 손이 큰 사람은 또 이렇게 날을 잡으라고 하면 손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불안정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편해야 되는데 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잡든지 부을 때 자연스러워야 돼요. 붓는 게. 자, 지금은 제가 손목을 꺾으면서 붓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손목보다는 팔꿈치하고 어깨를 많이 써줘야 돼요. 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파지법이 잘못돼서 만약에 어깨나 팔꿈치를 사용하는데 힘들다,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결코 좋은 파지법이 아니에요. 네, 어떤 형태로든 파지를 했을 때 몸이 좀 불편해진다,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 보셔서 최대한 몸이 모든 관절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파지법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붓기로 넘어갈게요. 저번 영상에서도 끝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라떼아트를 하면서 붓기랑 흔들기 동작은 엄청 중요해요. 자, 부을 때 연습을 할 때 처음에는 우유보다는 물이 좋아요. 왜 물이 좋을까요? 물은 무겁고 찰랑찰랑 거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팀 우유보다 더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게 물이에요. 이 물을 가지고 좀 더 민감하게 연습하다 보면 우유 스팀은 어떻게 보면 좀 다루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뭐 우유가 비싸고 물은 싸니까 물 가지고 연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잔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연습이 아니고 그냥 동작 연습을 할 때는 물 가지고 좀 많이 연습을 하는 편이고요. 자, 이제 물을 다루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붓기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흔들기에 대한 느낌이 충분히 내가 몸에 배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유 스팀을 가지고 연습하는 편이죠. 자, 일단 붓기에서 중요한 것은 잘 붓는 게 답이죠. 네, 근데 어떻게 해야 잘 붓는 거냐? 자, 어떻게 해야 잘 붓는 건가? 그거를 보여드리면 일단 똑바로 봐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져서 버지면 안 돼요. 항상 피처 주둥이를 통해서 똑바로 버지는 게 중요해요. 네, 이게 이렇게 틀어진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관절은 사람 몸통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처에서 우유를 불 때도 퉁 붓다가 처음에는 일정하게 붓지만 나중 가면 관절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아붙는다고 해요. 네, 말아붙게 되면 그림이 정확하게 대칭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결이 흔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모든 관절과 각도를 신경 쓰면서 똑바로 끝까지 버지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 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물을 버줄 때, 자, 우유가 되겠죠? 우유를 딱 버줄 때 들어가는 지점을 우리가 타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면서 타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손목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 타점이 뒤로 빠지게 되죠. 자, 자, 요 위치에서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끝까지 버줘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려면 손목을 쓰는 게 아니고 팔꿈치하고 어깨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뭐 더 나가서는 골반까지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조금 나중에 뭐 손목을 조금 쓸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붙게 되면 타점이 뒤로 빠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림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포인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동일한 타점에 동일한 물량을 동일한 속도로 계속 불 수 있는 거를 연습해 주셔야 돼요.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올바른 타점에, 지정 타점에 계속 일정하게 붙는 거, 퉁. 자, 근데 자, 손목을 쓰거나 하게 되면 타점이 바뀌는 거, 퉁. 자, 타점이 뒤로 빠지죠. 이렇게 되면 우유 스팀이 에스프레소에서 뒤로 밀려 빠지면서 그림이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번에 한번 주의사항, 이것은 붓는 거고 요것은 흘러 넘치는 거고, 자,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건 이건 그냥 넘치는 거예요. 자, 포물선을 그리면서 앞으로 쭉 힘있게 밀려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어느 정도로 버줘야 되나요? 이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림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그림은 많이 버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되는 거고, 어떤 그림은 소량을 버주면서 빠르게 천천히 흔들어 줘야 되는 거고. 네. 연습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절대 힘이 죽어서 그냥 흘러 넘치면 안 된다는 거. 예. 포물선을 그리면서 끝까지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이거를 일정하게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냥 붓는데 그냥 붓기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정한 힘으로 끝까지.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자, 내 피처는 똑바로 나오는지, 그리고 내 몸이 어디 심하게 불편한 건 없는지. 자, 이게 되면 붓다가 요 정도 붓다가 끊고 뭐 요 정도 붓다 끊는 게 아니고, 피처 안에 물을 절반 정도 300ml 정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퉁, 이 물이 끝까지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굵기로 버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몇 번을. 자, 하다 보면 아이고 골반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이렇게만 해서 손목도 움직여야 되고 어깨도 움직여야 되는데 골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리도 어느 정도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고 편안한 자세에서 끝까지 쭉 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흔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피처에 물이 있고 우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잔에다가 물을 퉁 버주는데, 지금까지는 붓기만 했다면 이제는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결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결이 움직임이 되면서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을 옆에서 툭 밀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겠죠? 농담이고요. 자, 걸어가는 사람을 옆에서 툭 밀면은 별 뭐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막 우사인 볼트처럼 막 전력 질주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살짝만 툭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대로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쵸?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는데 옆에서 조금만 딱 밀어주게 되면은 움직이던 힘에 의해서 흔들려 버려요. 그 원리를 이용해 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사인 볼트처럼 뛴다. 피처에서 물을 일정한 힘으로 앞으로 버준다. 버주는 게 곧 뛰는 거예요. 네.
천천히 약하게 버주면 천천히 뛰는 거고, 빠르고 힘있게 과감하게 쭉 버주면 빨리 뛰는 거랑 같으면 돼요. 자, 빨리 뛰는 상태. 자, 과감하게 버줄 때는 조금만 옆으로 흔들어줘도 물줄기가 흔들려요. 더 쉽게. 근데 약하게 천천히 뛰는 사람은 흔들어도 뭐 흔들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과감하게 버주면서 크게 조금 흔들어 주는 거야. 나가 떨어질 수 있도록. 자, 한번 보여드리면, 자, 부면서 흔들어 주는 거야. 자, 흔들어 주는데 잘 안 보이죠? 뭘 흔드는지. 자, 빈손으로 보여드리면 손을 흔들어 주는 거야. 피처를 잡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뭐 어느 영상에서 보면 뭐 노트에다가 볼펜을 잡고 이렇게 선을 왔다 갔다 흔들라, 이런 연습도 하고 해요. 왜냐? 피처를 잡고 왔다 갔다 연습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될 수 있으면 피처에다 물을 가지고 실질적인 연습을 하라고 하는 편이고요. 자, 중요한 거, 피처가 좌우로 흔들리는 거지. 자, 피처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물줄기가 여기서 살랑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애를 옆으로 쳐주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목은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깨와 팔꿈치를 가지고, 자, 사람 몸통 기준으로는 내 몸 중심에서 앞으로, 내 몸 쪽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자,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근데 잘못된 동작이 하나 있어요. 손목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손목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피처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좋은 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피처를 가지고 이렇게 피처 전체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피처만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결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무리 안에서 그냥 요동칠 뿐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붓고, 자, 피처를 전체를 좌우로 흔들게 되면, 아이고, 자세가 잘 안 나오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퉁 붓고 피처를 앞뒤로 흔들면 이렇게 결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손목을 사용해서 피처를 흔들면 피처 안에서부터 물이 뒤집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막 요동치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사용해 주시면 안 좋아요. 물론 손목을 라떼아트 하면서 손목을 사용하기도 해요. 예, 기교죠. 스냅을 사용하는 것도 기교인데, 요거는 뭐 맨 마지막에 짤짤한 동작, 뭐 그려주거나 이렇게 무빙을 한다던가 이럴 때 손목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냥 크게, 예, 부어주고 흔들어 줄 때는 손목보다는 어깨와 팔꿈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일반 라떼 우유를 가지고 스팀 밀크보다는 물 가지고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물 가지고 컨트롤이 잘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유는 좀 더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을 퉁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회를 가보거나 뭐 현장을 가보면 라떼아트를 하는 친구들이 빈손으로도 이렇게 이미지 연습을 많이 하고는 해요. 몸을 풀어주기 위한 거죠. 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리고 하나 더, 피처를 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잡을 거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잡을 건데 어느 손이든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오른손이 피처를 잡으면 왼손 같은 경우에는
컵을 잡고 있겠죠. 컵을 잡는데도 요령이 있어요. 컵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피처를 잡은 손하고의 이 궁합, 이게 잘 맞을 수가 있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컵 잡는 법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컵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컵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자,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피처를 잡고 왼손에 컵을 잡았어요. 자, 뭐 이런 자세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컵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컵도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 따라서 기울여짐,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렵죠? 자, 그런데 손잡이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잡는 사람들도 있고요. 장점, 열기로부터 내 손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 단점,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잡고 있다 보면 손에 쥐가 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각이 조금 불편해져요.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잔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파지법이 하나 있어요. 네, 움직임은 쉬워요. 무게중심이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무게에 의한 뭐 무리가 갈 일은 없죠. 근데 단점, 뜨겁다는 거. 뜨겁고 어떻게 보면 살짝은 좀 투박해요. 네. 그렇지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지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크라운 파지법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파지법, 손가락 끝에 잔을 올려놓는 거예요. 네. 뭐 물론 손가락이, 저는 그래요. 손바닥보다는 이 손끝이 조금 굳은 살이 많아서 그런지 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편이고, 네, 무빙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팔목 전체를 사용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미세하게 손끝으로만 움직이기가 좀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떤 패턴을 하냐에 따라서 잔을 이렇게 손잡이와 반대로 뒤집어 잡기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잔은 이 손잡이 구멍이 홀이 작아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기도 해요. 네.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왼손 파지법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뭐 말씀드리자면, 자, 대회나 뭐 이런 게 정해지면은 우리 뭐 바리스타 대회에서도 공식 그라인더는 뭐다, 공식 머신은 뭐다, 공식 사용 원두는 뭐다, 생두는 뭐다, 로스터기는 뭐다, 이렇게 정해지죠. 라떼아트 대회에서도 피처는 대부분 개인 피처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잔은 뭐 개인이 갖고 올 수도 있지만 대회 규격이 정해진 잔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공식 대회 잔으로 이렇게 정해지는데, 뭐 일전에는 좀 다이소의 그 빨간색 띠가 들어가 있는 잔도 많이 사용을 했죠. 네, 저렴하고 좋죠. 와꾸도 좋고. 자, 어떤 잔을 사용하던 간에 라떼아트를 연습하기로 잔이 정해지면 선수들은 그 잔을 분석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분석하느냐? 일단 눈으로 보이지만 손으로 많이 만져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겉의 모양도 만져보고,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도 보고, 잡아도 보고, 그 다음에 속의 깊이는 어떤지, 안에가 넓고 올라오면서 좁아지는 구조인지, 아니면 속이 좁고 올라오면서 점점 넓어지는 구조인지, 이런 잔의 모양 형태를 직접 손으로 느끼면서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자, 이게 뭐 8온즈 잔이다, 10온즈 잔이다, 뭐 6온즈 잔이다, 잔의 온즈 양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기 전에 안에다가 물이든 우유든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고 빈 피처에다가 넣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잔의 용량과 이 피처 안에 지금 담긴 용량이 같죠. 이게 라떼아트를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에요. 물론 요거보다 사람마다 조금 선수마다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뭐 한 1, 20ml 더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 개인 마음이지만, 근데 우리가 영상에서 보면 스팀을 친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조금 이렇게 버리는 동작을 보죠. 피처에서 우유를 다른 데다 이렇게 옮기는 동작을 보게 되는데, 그 동작을 왜 하는 거냐 하면은 스팀을 안정적으로 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우유량이 있다고 했죠. 자, 근데 그 우유, 최소한에 필요한 우유량하고 잔에 필요한 우유량하고 같은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팀을 안정적으로 치기 위해서 양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잔에 맞는 양을 맞추는 거예요. 그 잔에 필요한 양만 놔두고 나머지는 버려주는 거예요. 왜 버리느냐? 자, 각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부어지는 각. 궁금하세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은 다른 거구나. 네.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궁금하시면 열심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